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동향 파일 실전 포트폴리오에 있는 기업인데요. 어, 테마주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고, 정치 테마죠. 최근에 갤럭시 SM이 STO로 크게 갔고, 작년에는 금양이 2차전지 소재로 크게 거의 20배 상승했죠. 저점 대비해서. 어저께 그 작년 전체 실적이 나왔는데, 상반기는 사실 어닝 쇼크였는데, 하반기는 또 실적 개선을 이뤄냈습니다. 물론 1년 전체 실적이 중요한데 매출은 4.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6% 하락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11.8%에서 7.3%가 됐고요. 그래서 매출이 증가한 거는 건설 경기 소폭 회복에 따른 콘크리트 파일 수요 증가 및 판매 단가 상승으로 인한 매출액 및 손익 증가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뭐 공시를 낸 것 같고, 그래서 회사 자체는 이 정도면 영업이익률도 괜찮고 뭐 안전한 회사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러니까 상반기하고 하반기 비교해 보면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매출은 비슷한데 영업이익이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영업이익률도 하반기가 훨씬 좋았고, 그리고 YY로 작년 상반 그 21년 상반기하고 하반기 각각 비교를 해보면 그 전년 대비해서는 이렇게 많이 안 좋죠, 상반기. 근데 하반기는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좋았다. 영업이익률 당연히 좋았고요. 그리고 특이한 게 보고서에 있는 내용이 사실 그냥 그런 내용이 많아요, 보통. 그냥 IR이니까. 근데 보고서에 있는 내용이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거든요. 실적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반기 보고서에서도 하반기는 뭐 괜찮을 거다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진짜 좋게 나왔고, 이게 이제 3분기 보고서 내용인데 하반기 PHC 파일 시장이 뭐 비슷한 수준일 거다. 그리고 뭐 대규모 플랜트 공사로, 그리고 뭐 반도체 쪽도 있고, 삼성전자 평택공장 증설 공사, 22년 말까지 공사 예정, 뭐, 또 뭐 화학공장 증설, 새만금 사업, 그 2023년에도 필수 인프라 확충을 위한 뭐 태양광 발전 사업, 수변 도시 조성 사업, 뭐, 그래서 건설 경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23년 PHC 파일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일반적으로 이제 뭐 막연히 이제 좋을 거다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안 좋고 다 이제 거의 다 그런 건데 이거는 실제로 좋게 나왔기 때문에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이제 저도 들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고요. 그래서 부동산 파격적 규제 완화로 뭐 최근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했지만 뭐 PH 파일은 거래량 증가는 무관하죠. 그렇지만 업종 센티가 개선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연말에 한국 기준금리 인하 전망 뉴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법무장관 테마가 있고, 그래서 과거에도 주택 공급 확대 기대감에 급등세를 나타낸 적이 있다. 그래서 주택 거래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급 확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기본 아이디어는 평균 회귀고, 세계는 이제 뭐 여러 번 이제 말씀드렸지만 같은 컨셉이고 자산 가치 흑자 낙폭 과대. 그래서 뭐 하체는 조금 올랐었고 뭐 적정가 회귀를 이제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부동산 거래량이 이제 증가했다는 겁니다. 서울이 저번에 이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고, 이게 이제 좀 중요한데 블룸버그에서 한국은행이 올해 4분기에 0.25
퍼센트 포인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뭐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한 건데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이 1분기 앞당겨졌다. 하느니 인플레보다 이제 경제 성장을 염려한 거죠. 금리가 계속 높으면은 경기 침체가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수출이 굉장히 부진한 상황이죠. 특히 반도체 업황이 악화돼서 그리고 고금리가 건설과 소비를 짓누르고 있다. 그렇게 소비를 하고 있죠. 저 같은 경우에도 소비를 줄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금리를 조기 인하한다 그러면 건자재 섹터가 랠리를 할 가능성이 있죠. 당장 실적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상관없이겠죠. 그리고 한샘 현대리바트가 가격 인상을 또 여러 차례 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실적이 너무 안 좋은데도 가격 인상을 했다. 뭔가 이제 좋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걸 수도 있겠죠. 아직 그런 뭐 시그널은 없지만 그래서 기업이 바보는 아닌데 업황 호전 시 이익이 증가할 것 같고 그래도 어느 정도 팔릴 거다 이런 계산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정치 테마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이 MZ세대 지지를 받는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1월 22일에 이제 양학선 최저 선수를 법무부 홍보대사로 위촉을 했습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의 적나라한 취향을 공개했다. 법무부 장관실에 슬램덩크 원피스 뭐 침착맨 등 그 피규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뭐 연예인도 그렇지만 모든 게 계산돼서 기사가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근데 원래 물론 취향이 이거겠지만 지어낸 건 아니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거죠. 왜 홍보를 할까? 젊은 이미지를 구축을 하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이 뭐 꼰대당이다 아니면 굉장히 이제 늙은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이제 보수에서 지금 지지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런 의도적으로 이런 기사를 내보내는 거 아닌가.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정치인을 하겠다 선언을 한 적은 없지만 이런 게 다 의도된 게 아닌가.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사무실에 철봉을 설치했다. 이미 이제 설치한 상태인데 이것도 지금 요즘에 20, 30대는 3대 뭐 몇이다 해서 운동 열풍이죠. 유튜브를 봐도 젊은 유튜버 중에 이제 구독자 수가 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운동 열풍인데 이것도 젊은 세대를 겨냥한 거 아니냐.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차기 당대표는 MZ세대 인기 얻어야 된다. 그래서 뭐 이거는 좀 약간 12월 달 기사여갖고 차기 당대표는 이제 이미 한동훈 장관은 안 나오지만 뭐 당대표가 누가 되든지 간에 MZ세대에게 인기 있는 인물을 당연히 이제 끌어오려고 하는 거고 청년층에게 외면을 받고 있죠. 노회한 보수 정당의 이미지가 강해서 차기 총선을 승리하기 힘들 거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최고 총애하는 인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당대회 후에 총선 출마를 선언할 거냐 원희룡 한동훈 어벤져스냐 뭐 이런 예측 기사가 나와 있고 근데 한편으로는 정말 MZ세대에게 인기가 있냐 근거가 있냐 근데 뭐 만 18세에서 29세까지는 홍준표 시장이 호감도가 가장 높고 안철수 유승민 의원이고 한동훈 장관은 20대 호감도는 16%에 불과했다. 그래서 아직은 이게 인기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뭐 또 갤럽에서 조사한 걸로는 18세, 29세에서는 1%, 30대에서는 7%였다.
안철수 의원이 조금 더 높고, 뭐, 이제 큰 의미 있는 숫자라고 보기는 힘들고, 근데 오히려 50대, 60대와 70대 이상에서 인기가 많았다. 그리고 호감도를 봤을 때는 20세, 30대 호감도는 뭐, 안철수 의원이나 유승민 의원과 비교해서 낮았다. 근데 70대 이상에서 호감도가 오히려 매우 높았다. 그래서 팩트하고는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뭐, 이거는 이제 마케팅하기에 달린 거니까. 그래서 최근에도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급락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예, 안철수 후보에 대한 비판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윤심 논란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뭐, 40%까지 갔다가 32%까지 또 떨어졌고요. 이건 리얼미터 조사인데, 여기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훨씬 앞서 있는 걸로 나오고요. 두 자릿수 차이가 있는 걸로 나오는데, 또 오늘 최신 기사를 보면 이거는 또 갤럽인데 이렇게 차이가 좀 납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높은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디를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한 건 확실하다. 그 안철수 의원을 비판하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사실상 정치인 아니냐. 뭐 사진 요청 자기 알아보는 게 귀찮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여직원들이 요청할 때마다 다 응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을 대하는 모습. 또 특히 유튜브에 많이 뜨죠. 그 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는 모습. 근데 그 조회수가 엄청나고 그래서 홍보가 자동으로 되고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는 대선 후보에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 올라갔을 때는 빼달라고 자기는 관심 없다고 했는데 결국 나왔죠. 그럼 한동훈 장관이 지금 여권에서 지지율이 1등이죠. 대선 조사할 때 1등이 이제 이재명 의원이 이제 압도적으로 1등이고 그래서 본인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있다. 근데 이게 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장 중요한 게 깡다구와 돌파력인데 이미 있죠. 깡다구는. 근데 권력 의지가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하죠. 그래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으로는 나오는 게 확실하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요. 뭐 이거는 이제 충고를 한 건데 유시민 과거에 이제 유시민 씨도 뭐 논리 정연하고 타고난 쌈딱이다. 토론을 엄청 이제 잘했고 근데 결국은 그 말투가 얄미워서 그렇다. 근데 한동훈 장관도 지금 법조인으로서는 괜찮지만 정치인일 때는 좀 달라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치 경력이 부재한 게 단점이기 때문에 총선에 나와야 된다. 시간이 이제 대선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정치는 뭐 선악으로 이렇게 가리는 게 아니다. 뭐 그런 이제 설명을 들었었고요.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과 같이 간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왜냐하면 리틀 윤석열이기 때문에 그리고 커리어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트를 보면 이게 이제 주봉인데 작년에 11월 초에 이렇게 뭐 지수가 올라가면서 그렇지만 이때 5,100원까지인가 갔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3분기 실적이 또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실적을 미리 알고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1월 초에 한번 급등했다가 횡보하다가 며칠 전에 이틀 전인가 또 상승을 했었습니다. 한 3%. 그러다 약간 또 꺾였는데 그리고 나서 실적이 좋게 나왔죠. 어저께. 그래서 제 추측에는 뭐 실적을 미리 알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근데 뭐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흐름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추도 이랬거든요. 톡톡 튀는 구간이 있다 결국 급등했기 때문에 급등하는 게 급등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22년 하반기 실적을 선방했고 23년 하반기라기보다 연말이죠. 국내 금리 인하를 하면 호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정치인 한동훈으로서는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중요하다. 최근에 좀 떨어졌는데 왜냐면 커리어가 비슷하기 때문에. 자, 총선에서 내년 4월이 이제 총선인데 식물 대통령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젊은 층에게 뭐 어필하는 거는 아니지만 이제 어필하고 있지 않냐고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오는 한동훈 장관이 꼭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굉장히 참신한 거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지율이 뭐 MZ세대에게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는 높지 않지만 또 높아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원희룡 장관에서 어벤져스가 등판하는 거냐. 이렇게 되면 이제 주가가 급등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정치인이 된다. 그래서 뭐 국회의원이 된다 그러면 27년 대선까지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지지율 따라 텐베거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